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는 AI 대장주 이 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엔비디아도 탐내고 있는 AI 대장주 기업 딱 한 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모든 것 다 무료로 저희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는 AI 대장주 이 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빠졌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하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저작권 집단 소송 등으로 지난 주말에 5.5%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5% 올랐다가 5%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10%가량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날 2%가 또 밀렸습니다. 총 한 12%가량이 밀린 게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성형 AI 전용 칩 회사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가량 하락을 했다가 바로 7% 반등이 나온 게 엔비디아더라. 대부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 나오던 엔비디아가 다시 7% 급등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 엔비디아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엔비디아가 잘 가네, 올라가네 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이 나오냐? AI 버블 아니냐? 이거 너무 거품 낀 거 아니냐? 제2의 닷컴 버블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최근에 AI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AI 버블이냐, 아니 닷컴 버블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자면 닷컴 버블과 지금의 시장이 다른 점입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 스콧 크로너트는 최근 엔비디아 랠리는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 명확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인생을 뒤바꿔 놓는 기술력이죠. 2000년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바꿔놨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AI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기술력이라는 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똑같이 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르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라며 기존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버블은 어떻게 꼈느냐? 엔비디아는 연일 랠리하고 있지만 현재 애플과 테슬라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 AI 기술력이라든가 AI로 돈을 버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가지만 AI 이슈로 애플이나 테슬라는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AI로 뭔가 돈을 벌어오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닷컴 버블 때는 닷컴자만 들어가면 모든 종목이 랠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닷컴 인터넷 인프라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냥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야 인터넷 인프라 하나보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어졌는데 지금의 AI는 정확히 말하면 회사 이름과 무관하게 돈을 벌고 있고 실제 AI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품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우리가 거품이라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실체가 있고 실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거품이 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시장은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1999년 약 89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조달한 돈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신규 상장 조달할 때 뭐 3천억 달러, 뭐 2천억 후반 정도 조달을 했는데 그 수준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2000년도에 조달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24년 전에 이만한 돈을 조달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신규 상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1999년에 1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IPO 신규 상장 기업이 약 42%, 그러니까 약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첫날 주가가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상장이 많이 한 기업들의 절반은 첫날 50% 이상 올라갔더라. 사실상 그 기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떠나서 절반은 50% 이상 상승했다. 이게 거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닷컴 버블 시기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왜? 신규 상장하자마자 그 기업이 뭘 하든 뭐든 상관없이 절반 정도는 50%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이나 2024년은 어땠냐?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 증시에서 모두 36건의 IPO가 진행됐고 해봤자 72억 달러 수준입니다. 애초에 돈도 많이 안 들어왔고 IPO는 오히려 그냥 멈춰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이 아직 냉각돼 있는 것이며 닷컴 버블 때는 IPO 시장이 초호황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죠. 절반 이상이 상장하자마자 50%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거품은 신규 상장에 의한 거품도 상당히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규 상장에 대한 거품도 없고요. AI 기업을 그냥 모방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AI 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과 지금 AI 버블을 비교할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뭐다?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거지 이거를 거품이라 부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든 설비 투자를 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 얼마나 받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받는 것 자체는 확신 있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약 6조 5,8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 준하는 돈을 받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짓고 보조금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보조금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충분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까지 엮이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엔비디아 AI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엔비디아에서 AI 기술력이나 또는 AI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든가 새로운 기술력이라든가 회사를 소개하러 옵니다. 그게 엔비디아 AI 컨퍼런스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GTC라 부르고요. GTC 2024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18일에서 21일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SAP 센터 등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 바로 GTC 2024를 개최를 합니다.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GTC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5년 만이겠습니까? 5년 전에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첫 대면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에는 900개의 세션과 250개 이상의 전시, 수십 개의 기술 워크숍 등이 마련이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 국내 기업들도 숨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에 오른 후 열리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기업들이 다 모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 AI 대장주가 여는 전 세계 AI 1등이 여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싶은 기업들, 엔비디아와 연관을 맺고 싶은 기업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엔비디아랑 연관을 맺거나 엔비디아에 뭔가를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참가하겠죠. 그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GTC 2024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GTC 2024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심혈을 기울인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후원 규모에서 높은 등급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죠. 이 GTC 2024에 누구보다 SK하이닉스보다 돈을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스폰서십 규모, 말 그대로 이 행사를 하는데 뭐 얼마나 지원을 해줬냐, 이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설정합니다. 돈을 많이 넣었어. 그럼 다이아몬드 엘리트. 돈을 많이 넣긴 했는데 뭐 1등은 아니야. 다이아몬드. 많이 넣긴 했는데 뭐 적당해. 플래티넘. 뭐 적당히 넣었어. 골드. 뭐 조금 부족하긴 한데 넣긴 넣었어. 실버. 넣었는데 좀 부족해. 그래 넣었으니까 브론즈. 그래서 돈을 얼마나 스폰서를 해줬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당연히 등급에 따라 뭐 세션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차이점이 있겠죠. 삼성전자는 플래티넘 등급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안 한 중간쯤 되는 중에서 중상위쯤 되는 이름의 스폰서를 진행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골드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폰서 하는 것만 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진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진심입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GTC 2024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의 데이비드 맥킨타이어 디렉터, 사라 피치 시니어 디렉터가 참여를 하고요. 참여해서 뭘 하냐? 맥킨타이어 디렉터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CXL에 관한 세션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CXL 디램, CXL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GTC에서
공개하러 갔구나. 피치 시니어 디렉터는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형 스토리지의 가치에 관한 세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CXL의 발표를 엔비디아 GTC 2024에 하러 갔다.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 엔비디아를 확실한 고객사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발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GTC에서 이번에 CXL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TC 2024 삼성전자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수혜주인데 GTC가 발표되고 나면은 기대감이 소멸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에요. 지금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GTC 2024에서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기대감이 소멸될 겁니다. 그게 소멸될 때 눌림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질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어디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격도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하시고요. 어디냐면은 엑시콘이라는 기업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2024에 참석해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이 CXL의 특징상 CXL은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 기업 혼자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CXL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GPU라든가 AI 가속기가 함께 해야 너네들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파트너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엔비디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GTC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엑시콘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중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기업인 거죠. CXL 테스터를 국책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 있고요. 상위 스펙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이슈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엑시콘의 CXL이고요. 엑시콘은 D램, 낸드 플래시, SSD, UFS, SoC 등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DDR5, 가장 차세대 D램이죠. LPDDR5, 로우 파워, 말 그대로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D램이고요. GDDR6, 이거는 GPU를 위한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를 위한 D램,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 노트북이 들어가는 LPDDR, 그리고 실제 지금 데이터, 메모리 데이터로 쓰이는 DDR5까지 해서 차세대 메모리의 모든 검사 대상 제품이 고용량, 고집적화됨에 따라 차세대 고용량 버닝 테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다 엑시콘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인텔이 이 CXL 2.0 데이터 풀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른 데서 늘려서 땡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2.0부터인데 올해 인텔이 2.0, 3.0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엑시콘도 변화를 준비를 했고 CXL 2.0 테스터를 개발 중이며 올해 1분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1분기 안 될 수 있지만 목표고요. 1, 2분기 안에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의 5% 이상 주요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YIK 주식회사로 있고요. 그 YIK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엑시콘의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으로 꺾여 있는 게 엑시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왜? 기대감 소멸을 보고 가는 겁니다. GTC에서 CXL 공개를 했을 때 기대감이 소멸됐을 때를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아니라 얼마? 2만, 지금부터 가격을 계산을 했을 때 5,000원입니다. 25,000원의 가격이 왔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라인대에서 우리가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이 왔을 때 GTC가 기대감 소멸됐을 때 엑시콘 관심을 두자. 그래서 25,000원 가격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또 3월 말에 mem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mem콘에서도 CXL을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 소멸도 같이 엮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25,000원까지는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에 집중이 아니라 25,000원부터 관심이에요. 25,000원까지 안 내려오면 관심을 가지지 마셔야 되고요. 25,000원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심을 갖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기원 자료 공개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밑져야 본전이죠. 그냥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4일, 13일, 10일, 11일, 8일, 7일, 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